안녕하세요. 보통 광고회사는 경기에 가장 민감한 주식 중 하나라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데 광고 예산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불황에 더 강한 체력을 보여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바로 광고회사 이노션입니다. 아, 이노션이요? 네.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이노션이 단순 광고 대행사를 넘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왜 지금이 좀 흥미로운 시점일 수 있는지를 깊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분석할 자료는 이노션의 2025년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한 심층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그렇죠.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청취자께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만약 어떤 회사의 주가가 그 회사가 가진 현금 가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시장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걸까요? 오,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보고서가 왜 이노션을 매수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지 그 핵심 논리부터 한번 풀어보죠. 네네.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더라고요. 첫째는 본업이 아주 단단하다는 것. 매출은 줄었는데 이익은 오히려 늘어나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둘째는 CDRM이라고 부르는 미래 성장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가장 놀랐던 건데 재무 상태가 거의 철옹성 수준이라는 거였어요. 포인트가 현재 이노션의 가장 큰 매력이자 어쩌면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 재무 상태요? 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를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저평가 상태인지 바로 드러나는데요.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R이 한 7, 8배 수준이거든요. 7, 8배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해외의 비슷한 광고 회사들은 보통 12배에서 15배, 국내 경쟁사만 해도 10배 이상에서 평가를 받아요. 와, 남들 다 제값 받고 장사하는데 혼자만 박앤세일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런데 PER이 낮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좀 낮게 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바로 그래서 안전마진이 중요해지는 거죠. 안전마진이요? 네, 보고서가 강조하는 또 다른 포인트가 바로 배당 매역인데요. 연간 예상 배당 수익률이 6%가 넘어요. 6%요? 네, 이건 주가가 혹시라도 더 떨어지더라도 매년 6%의 현금이 내 계좌에 들어오면서 손실을 방어해준다는 의미거든요. 아, 그렇군요. 요즘 은행 예금 금리를 생각하면 엄청난 수치죠. 성장성에 대한 의심이 좀 있더라도 이 정도 배당이라면 충분히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사서 높은 배당 받으면서 기다리면 언젠가 회사의 진짜 가치가 드러날 것이다. 이게 핵심 투자 아이디어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그 가치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숫자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2025년 3분기 재무제표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매출액은 4%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11.8%나 늘었다는 점이에요. 네, 그 부분이죠. 솔직히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장사는 덜 됐는데 남는 돈은 더 많아졌다는 거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광고업의 특성과 이노션의 체질 개선 노력이 만들어낸 뭐랄까 마법 같은 숫자입니다. 그 비밀은 매출 총 이익이라는 항목에 숨어 있어요. 매출 총이익이요? 네, 보통 광고 회사의 실제 덩치와 실력을 볼 때는 단순 매출액보다 이걸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광고 회사가 집행하는 전체 광고비, 즉 매출액에서 실제 수수료로 가져가는 이 매출 총 이익이 진짜 회사의 몫이기 때문이죠. 아, 이노션의 3분기 매출 총 이익은 전년보다 4.4% 성장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전체 거래액은 줄었지만 실제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 알짜 수익은 늘어났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겉으로 보이는 매출액이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보고서는 이걸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분석합니다. 마진이 별로 남지 않는 매체 대행 같은 사업은 일부러 줄이고 대신 마진율이 높은 디지털 마케팅이나 체험형 마케팅, BTR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했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칼로리는 높은데 영양가는 없는 음식을 줄이고 고단백 식단으로 식단을 싹 바꾼 것과 같아요. 덩치만 치우는 게 아니라 근육질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정말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증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익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걸 보면 더 명확해져요. 영업 내버리죠?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수익인 매출 총 이익은 4.4% 늘었는데 최종 영업이익은 11.8%나 늘었잖아요. 네, 그랬죠. 이건 벌어들인 돈에서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확 줄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비용 통제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오르는 와중에도 전체 탈매 관리비 증가율을 2.6%로 꽉 묶어놨더라고요. 잠깐만요. 보고서를 다시 보니 이익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시죠? 방금 영업이익은 엄청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 아래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16.5%나 감소했어요. 이건 엄청난 적신호 아닌가요? 아, 결국 주주에게 돌아가는 최종 이익이 줄었다는 뜻이잖아요. 본업 외에 어디선가 돈이 새고 있다는 거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네. 하지만 보고서는 이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본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시적인 비용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비용이요? 네, 요즘 금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환율이 변동하면서 생긴 손실처럼 회사의 영업활동과는 무관한 외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아, 즉, 펀더멘털, 회사의 근본적인 돈 버는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일시적인 외부 충격이었을 뿐 본업의 엔진은 오히려 더 강력해졌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입을 다물지 못했던 부분은 재무상태표였어요. 네, 바로 그 부분이죠. 이 회사가 가진 현금성 자산이 6,343억 원이래요. 그런데 현재 회사 전체 가치,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약 7,700억 원 정도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 회사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거의 맘먹는 수준이네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회사 금고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현금으로만 6,300억 원이 넘게 들어있는 거예요. 와, 사실상 1,400억 원 정도만 내고 이익을 잘 내고 있는 거대한 광고 사업 전체를 사는 셈이죠. 시장이 이 회사의 실제 영업 가치를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거의 현금 가치만 받고 회사를 파는 수준이군요. 그렇죠. 현금 흐름표를 봐도 인상적이에요. 아까 순이익은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오히려 10.9%나 늘어서 2,142억 원이 순유입됐어요. 맞습니다. 장부상 이익보다 실제 손해준 현금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건 정말 이익의 질이 좋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회계상 이익은 조작의 여지가 있지만 현금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그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회사가 매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이 노선은 아주 단단한 금융 요새 같아요. 현금도 많고 본업도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요. 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돈으로 뭘 할 건데? 그냥 은행에 쌓아두기만 하면 죽은 돈 아니야? 이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회사를 성장시킬 건지에 대한 계획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보고서의 다음 챕터인 CDM 전략에 담겨 있습니다. CDM 전략이요? 네, 이노션은 이 전략을 통해 2026년까지 매출 총이익 1조 3천억 원, 영업이익 2,2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내놨죠. 와, 목표가 아주 구체적이네요. 이건 단순히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현금을 바탕으로 완전히 다른 회사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CDM,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CDM은 각각 크리에이티브 앤드 컨텐츠, 그리고 디지털 앤드 데이터, 마지막으로 메타 앤드 모빌리티의 약자입니다. 아, 보고서는 이걸 이노션이 전통 광고 회사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탈출 계획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단순히 현대차의 광고를 만들어주는 서비스 회사가 아니라 직접 기술과 컨텐츠, 그리고 미래 플랫폼을 소유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C, 크리에이티브 앤드 컨텐츠. 이건 단순히 광고를 잘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훨씬 더 큰 그림입니다. 직접 컨텐츠의 지식재산권, 즉 IP를 가진 IP 홀더가 되겠다는 거예요. IP 홀더요? 네. 예를 들어 스튜디오 어빗이라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기아니세요 같은 예능이나 언더커버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있거든요. 아, 직접 제작을 하는군요. 그렇죠. 쉽게 말해 이제 영화 홍보 광고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영화를 만들고 소유하겠다는 겁니다. 수익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광고 대행사에서 컨텐츠 제작사로의 진화군요. 그럼 두 번째 D, 디지털 앤드 데이터는 뭔가요?
AI 이야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핵심은 아인이라는 자체 개발 생성형 AI 솔루션입니다. 아인. 네. 광고 기획부터 카피라이팅, 이미지 제작, 성과 분석까지 AI가 상당 부분 자동화 해주는 거죠. 이건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서는 시도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 9개사랑 AI 얼라이언스까지 맺었거든요. 기술로 광고업의 본질 자체를 바꾸려는 겁니다. 마지막 M, 메타엠 모빌리티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부분 같아요. 이건 핵심 고객사인 현대철그룹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겠네요. 네, 바로 이노션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자동차는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니라 제3의 생활 공간이 될 겁니다. 보고서는 이노션이 바로 그 공간을 선점하려 한다고 분석해요. 차량 내 공간을요? 네,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IVI 시스템을 활용해서 광고나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럼요. 청취자께서 퇴근길에 자율주행차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차 스크린에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지금 퇴근길이 막혀서 도착까지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새로 나온 더 딥다이브 20분짜리 에피소드를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집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따끈한 피자를 주문하시겠어요? 와, 이노션은 바로 이런 차량 내 경험 전체를 설계하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가 되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죠. CDM 전략을 들어보니 이 회사가 왜 그렇게 현금을 쌓아두고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미래를 위해 실탄을 비축하고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은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이 모든 계획을 위협할 만한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보고서 도도까지 중요한 리스크를 지적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광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둘째는 환율 변동성. 이노션은 해외 매출 비중이 78%나 돼서 원화 가치가 오르면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도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미국 관세 정책,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의 리스크요. 네, 그게 가장 큰 불확실성일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관세를 대폭 올리면 현대차 기아의 미국 판매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건 곧바로 이노션의 마케팅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보고서는 이노션이 각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어떤 대비책들이죠?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현대차그룹이라는 강력한 캡티브 마켓이 있어서 기본적인 실적 방어가 가능하고요. 그렇죠. 또 불황일수록 광고주들은 효율이 높은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찾는데 이건 이노션이 CDM 전략으로 계속 강화하는 분야죠. 네. 환율 리스크는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미국 정치 리스크는 현대차그룹이 미국 현지 생산 공장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노션도 거기에 맞춰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동시에 유럽이나 신흥시장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미국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체력과 전력도 갖추고 있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이노션은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제휴적 안정성과 캡티브 마켓을 방패 삼아서 AI와 콘텐츠라는 창으로 미래를 열려고 하는 회사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는 불안감 때문에 그 가치가 가려져 있는 어쩌면 투자자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경기 방어주의 안정성과 성장주의 잠재력을 동시에 가진 아주 특별한 기업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분석을 통해 이노션이 전통적인 광고회사의 틀을 꿰고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종합 컨텐츠 기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과거에는 광고회사를 평가할 때 얼마나 기발한 TV 광고를 만드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노션의 사례를 보셨듯이 앞으로 어떤 기업을 분석하실 때 그 회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IP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요? 미래 기업 가치의 핵심은 어쩌면 바로 그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